유성환입니다. 이 첨성대는요,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 때 조성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성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일설에는 저기에 있는 돌의 개수가 365개다라는 얘기가 좀 되게 일반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게 이제 뭐 기단석을 포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360개다, 362개다, 뭐 이러한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첨성대가 알려지기로는 저건 이제 뭐 그 누가 뭐래도 이 천문 관측대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거는 아주 고대 때부터 이 광복 전까지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에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 과학물이었던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재단이지 않았을까? 왜? 실제로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치고는 안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설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일종의 하나의 설일 뿐인 것이고, 지금까지의 정설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단어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자 세상을 가질 것이다. 바로 선덕여왕이었습니다. 셀 수 있겠어요? 여러 번 세봤는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돌의 개수도 세야죠. 저 말고도 센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셀 때까지 지금 못 갑니다. 죽을 것 같아. 자, 몇 도 정도 되죠? 아침 8시인데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5도는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한잔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경주에 나와 있는 유성환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사실 신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의 풀 네임은 뭐냐면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입니다. 보통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주, 배동이라는 건 여기에 지명을 얘기하고요. 석조, 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애는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 있잖아요. 그리고 세 개의 불상 아닙니까? 그래서 삼존, 입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 잊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보는 순간 신라시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질녘 가문사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이 쌍둥이 석탑과 함께 지금의 이 저녁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전 참 여기 여러 번 왔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오시면 꼭 저녁 무렵에 한번 와보세요. 저쪽에 지는 노을과 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산들산들한 이 바람의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 통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춘추를 먼저 떠올려요. 맞습니다. 김춘추가 아주 많은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삼국통일을 완성한 인물은 문무왕이거든요. 그런데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하고 나서도 불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외놈들, 저 왜구들이 저게 문제다. 그러면 나는 이젠 죽지만 죽어서 드래곤이 돼서,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켜야 되겠다. 나의 아들을 지켜주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하고 동해에 묻어다오 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무왕릉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왕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중왕릉, 지금에 있는 지명으로 간포인데요, 간포에서 경주를 들어오는 바로 이 첫 번째 장소에 만들어진 사찰이 바로 이 가문사라는 사찰이었습니다. 지금은 요 터만 남아 있지만, 이런 가문사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찰을 지었고요, 터만 남아 있는 지금이지만 지금은 이 쌍둥이 탑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애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또 아들을 향한 한없이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가문사지.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녁 무렵에 꼭 한번 가문사지를 와보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문사지에서 유성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불국사 나와 있습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죠. 당시에 재상이었었던 이 김대성에 의해서 건축된 것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뭐 석가탑, 다보탑 이걸로 워낙 유명한데요. 잠시 뒤에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실은 이 절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들의 그 근거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의병들이 안타깝게 왜군에 의해서 이게 좀 이 장당을 당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그 외놈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여기 근처를 다 그냥 불질러 버렸었대요. 그래서 상당한 폐허로 남아 있다가 이걸 20세기에 와서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불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국 정토를 하나로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잠시 뒤에 보시게 될 그 석가탑과 다보탑이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운교, 백운교를 건너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지금은 걸을 수는 없고요. 저는 지금 거기 앞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우회해서 지금의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운교와 청운교를 건너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불국토가 실현이 되는 바로 이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이 불국사 대웅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고 계신 게 뭐죠? 맞습니다. 석가탑입니다. 우리한테 흔히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탑이고요. 우리가 혹자들은 무형탑이라고도 얘기하는 바로 그 탑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석가탑 바로 옆에 있는 게 이 다보탑인데요. 이 다보탑과 석가탑은 하나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석가탑이라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 각각의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방석 같은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서 그 현재의 부처님께서 불법을 설파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그것만 해도 부처님의 말씀이시면 분명히 들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옆에서 전생의 부처가 쭉 올라오면서 이 말이 맞아!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고요. 그러한 스토리를 바로 여기에 형상화한 것이 바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보탑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 민중들한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탑이죠. 왜 그러냐면 10원짜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저기에 있는 돌사자상이 뭐 조금 뭐 일본 사람들이 뭐 가져갔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자들은 이 석가탑이 가장 전형적인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면 이 다보탑은 가장 화려하고 멋진 탑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불국사 오시게 되면 이런 스토리와 함께 이런 탑들을 감상하시면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고 계시는 바로 그 석가탑은요, 우리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1960년대 이것을 해체 복음공사 할 때 발견되었었던 그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보면 몰라. 킹 도저! 안 나왔잖아.
방금 들으신 종소리가 바로 그 유명한 에밀레종 아니죠. 예, 정식 명칭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입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 속을 위해서 지금 저는 경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 녹음된 소리이긴 하지만 마음이 정화된 것 같은 이 느낌. 이걸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느껴보셔야 될 텐데. 네. 지금 방금 들으셨던 바로 그 소리가 에밀레종 아닙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종이 여기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의 앞에 있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에밀레 종이다, 이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넣어서 같이 녹여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미물의 이 살까지 그걸 죽이는 것까지 막는 불교에서 사람의 목숨을 이 종 안에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게 근데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종에 대한 검사도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그 유해의 성분인 인이 단 조금도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여기에 사람, 특히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문왕의 아들이었었던 성동학은 신라 중대의 나라의 기반을 잘 다졌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성적대왕으로 알려져 있고 그를 뜻하는 기 위해서 바로 이 종이 있습니다. 이젠 에밀레종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덕대왕 신종의 그런 청아한 소리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빠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 원성왕릉 앞에 와 있습니다. 원성왕, 여러분 딱 드는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원성왕릉 앞에 있는 무인상, 서역과의 아주 활발한 교류의 증거이죠. 또 하나 원성왕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독서 삼품과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었던 국학은요, 별다른 졸업시험이 없었어요. 그냥 양반이면, 당시에 귀족이면 그냥 다니다가 그냥 뭐 아주 좋은 자리면 그냥 평생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3등급으로 시험을 본다네? 얼마나
얼마나 당시에 귀족들이 화가 났겠어요. 아주 원성이 자자해서요. 그건 얼마 못 가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원성왕 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보여주었었던 대표적인 왕으로 원성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 3품과 또 하나 원성왕릉의 무인왕릉, 무인상. 저 무인상은요,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당시 이 통일신라 시대 하대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